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과학투팔입니다. 벌써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11월이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2월이 시작과 동시에 또 시장을 흔들 만한 미국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우선 다음 주 일정을 먼저 보면 월요일엔 일정이 따로 없고 11월 29일 화요일도 역시 눈에 띄게 또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왔던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 수요일 일정이 좀 험난한데요.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지수와 그리고 미국의 GDP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로 이제 저녁 10시 15분에 발표가 되고요. 그냥 어디 작은 회사가 아닌 약 40만 개의 미국 사업체 고객의 임금 데이터를 근거로 한 민간 보고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보다 대략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예측이 이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추세 또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고요. 11월 2일 발표 때 195K라는 예측치보다 이제 상회한 239K가 발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1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을 때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또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같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저녁 10시 30분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소폭치는 이제 예측치였던 2.4%보다 상회하는 2.6%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 잠정치 역시 저번 2.6%보다 높은 2.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기 침체가 지금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미국은 이제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가장 큰 우려는 이번에도 과연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걱정 또는 우려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목요일 오전 00시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미국의 고용 시장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의 특이점은 이제 한 달 전이 아닌 두 달 전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번 예측치는 10이었지만 결과는 10.717의 결과가 나와줬고, 11월 초에 발표된 데이터는 이제 구입과 이직이 이전보다 그리고 예측보다 활발하다는 결과를 보여줘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이전 수치보다 하회하는데 과연 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인데요. 저녁 10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PC는 특히나 파월 의장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소비가 꺾여야 물가가 잡히는데 이번 근원 PC의 예측치는 이전 수치보다 높은 5.2%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녁 7시엔 오펙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산 언급이 된다면 지금 같은 장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 시간은 저녁 10시 30분이고요. 저번 11월 4일에 발표됐던 예측치는 200K였는데 결과는 261K로 이전 수치보단 적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의 고용은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 예측치는 200K인데 과연 이번에도 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지 아니면 낮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고용 지표들이 저는 이제 좋게 나올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최근 대기업의 해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엔 직원의 75%, 그리고 메타는 11,000명, 아마존 같은 경우엔 약 10,000명 정도의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HP는 6,000명, 로빈후드는 직원의 30%, 그리고 인텔은 직원의 20%, 스냅챗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20%, 그리고 애플은 고용 동결까지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계속해서 해고율 또는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고용 시장의 열기가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앞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언제까지 이 시장은 지표들의 방향성이 경기 침체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환호를 할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물가 하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젠 고용 디플레이션,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 등의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계속 언급을 해왔던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평경장님의 두 번째 선물방이 28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우선 지금 먼저 이 1기 방에 들어와 계시면 여기 방에 있는 분들 먼저 우선순위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특성상 이 방에 나중에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초보자 가이드 영상 등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방이 종료가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과 함께 실시간 호흡은 하고 있어서 뭐 먼저 들어온다 해서 절대 나쁠 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먼저 숙지하고 계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방은 디테일하게 방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 이런 자료들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입장하신다고 해서 절대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돈을 따로 받지 않고 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다들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욕 빼고는 언제나 환영하니까 이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